왜 여름에 영양제 주면 돼야 안 돼요? 영양제 주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오, 반띵이네. 결론은 영양제 주세요. 영상 보시면은 아주 흠뻑 줬죠? 그거보다 더 많이 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5mm짜리 스포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그냥 몇 번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분갈이 안 하고 지금 5년 거의 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얘도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분갈이 안 하고. 또 5년 6년 분갈이 안 한 거. 연주소득 낮은 화분에 손님분들 지방에서 오셔서 다 놀래시는 거. 그러면 에오니움도 다 되고 뭐든지 다 담거? 제 생각에는요, 에오니움은 집중을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조금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커팅을 해서 가만히 놔뒀을 때 뿌리를 내리는 애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에오니움이 지금은 공기 뿌리, 기근 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물만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보충을 해주시면은 더 단단하게 돼서 세포벽이 더 튼튼해져서 병해에 병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는 식물 생리에서도 기본입니다. 이건 좀 숙달되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저면을 하시거나 물을 주시는 분들 있죠. 저희처럼 물을 좀 안 끊고 가시는 분들은 왜 여름에 영양제 주면 돼야 안 돼요? 영양제 주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토닥토닥님이 1번 한 분, 안 된다. 머큐리님이 그 다음에 옹기요종기 심물언님 2개, 사련이 언니 아가 1번, 벨라 언니 아가 지금 오, 반띵이네. 반띵 반반이네.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어떤 영양제냐 따라 다르죠. 결론은 영양제 주세요. 결론은 내가 물을 줘서 통통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주셔도 되는데, 어떠한 다만 제가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죽여 먹어요. 탄저병 시리즈도 그렇고 영양에 대한 개념이 틀리고 맞고의 그게 아니라, 식물이 활동하는데 지금 주력을 할 수 있는 영양은 뭐냐면 키우는 게 아니고요, 단단. 벨라 언니 누적금 안돼. 이거 안돼. 한 방에. 우리 사나이답게, 우리 아가씨답게 서로 한 방에 끝냅시다. 40만원. 단단하게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고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병이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흙 속에 뭐 미생물이 들어가 있던, 뭐 영양 기본적인 거 줬던, 아까 저기 그 오스모코트라든가 아니면 아까 저 마감프K, 걔는 영양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 주면 미생물은 안에 있는 영양을 분해를 해서 뿌리에 집어 넣어주고, 마감프K는 녹아가지고, 마감프K가 질소가 좀 있을 건데, 내가 정확하게 성분까지 모르는, 인산은 물론 많지만 그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영양제에 대한 부담감을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칼슘이나, 아까 델라 언니 40만원짜리 맞췄잖아. 칼슘이나 칼륨이나 또는 인산, 얘네가 성장에 관여를 않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비대한 성장보다는 조금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수 위주로 키우시는 분들 빼고, 그 다음에 휴면에 완전 들어간 애들 빼고, 나는 물을 끊지 않고 조금씩 주신다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얼만큼? 내가 물을 절반을 주시는 분들은 절반 준만큼 타서 주니까, 3분의 1 밑에 꽃에 이제 반에 반 주실 분들은 반에 반, 위로 찔끔 주실 분들은 뭐 찔끔 줘봤자 솔직히 효과는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셔도 되는데, 왜 말씀을 적극적으로 못 때리냐? 다른 문제 때문에 무너지거나 죽었는데 이거 물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태워 먹어. 작은 다육정원 TV님 안녕하세요. 태워 먹으니까 오히려 원망이 많아져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하지만 집중도가 좀 있으시고 하신 분들한테는, 엊그저께 제가 널스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NABC 빨간색 칼슘을 주시라. 그거는요, 칼슘도 있지만 칼륨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계속 주고 있고, 계속이란 표현보다는 번거로운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 빼놓고 물을 주는 계기가 되면은 저도 타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조류, 그 전에 같았을 땐 스티뮤나 또는 이제 대사활성제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기본적인 세력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섞어서 주셔도 되고, 다만 보증성분에, 요즘 보증성분 이슈되는 거 아세요? 집중도 있으신 분들은 그 농대나무 오빠들인가? 그분들 보증성분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죠. 이게 한참 된 거예요. 보증성분 한번 보시라고. 뒷면에 보증성분에 칼슘이긴 한데 질소가 많은 게 있어. 질소가 적은 거 NABH라고 MG는 3%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15% 이상 있는 것도 있어요. 20% 가까이도 있고 칼슘도 많고, 그런 거는 추천을 못 드려. 지금 기준. 왜 그러냐면 칼슘은 칼슘이지만 얘 하는 주 역할이 잘 크라고 하는 조건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 들어간 거예요. 질소 비율이 높다는 건. 그런데 질소가 빵이라든가 2, 3% 정도 들어간 거는 칼슘이라든가 칼륨이 들어갔을 때 억제가 되는 거를 보완하려고 찔끔 들어가 있는 거고, 금다육이 NABMG 좋습니다. NABMG 마그네슘도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주기에는 지금 되게 부담이 되는 시즌은 맞아.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물을 안 끊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보다 내 기준이, 지금은 쑥쑥 키우는 기준이 아닙니다. 뭐 에어컨 켜놓고 뭐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그 기준이 아니고 통통하게 어느 정도 내가 관상가치적 면이라든가 뿌리를 바싹 말리지 않기, 뿌리 바싹 말려도 깨어나는데 지장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굶겨서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 기준이 통통하고 살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를 꾸준히 실행을 하신 분이고 스킬이 오르신 분들이라면 질소가 없거나 적은 칼슘을 점연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장마 전에는 잎에다가 주시는 게 더 좋고, 왜 그러냐면 2% 흡수가 사실은 많이는 안 돼요. 그런데 특히 칼슘은 물간부로 무조건 이동을 해. 칼슘은 그러니까 물을 줘야지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장마 기간이라든가 단수 기간이 길어질 때는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럴 때 2% 직접 뿌려줘서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잎 자체로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면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2% 주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에 주는 거예요. 뿌리로도 좋지만 뿌리로 우리가 물을 많이 또는 자주 못 주기 때문에 장마 전후 병을 예방하는 기준에서는 2% 주는 것도 좋다. 뿌리로 주는 상황이 되면. 다만 봄, 가을에 완연한 성장기에 또는 이 구간에서라도 나는 잎과 뿌리에 줄 수 있는 스킬이 된다, 경험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잎도 주고 뿌리에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용농업, 그러니까 현장 농업에서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주먹구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16대 원소 기반으로 해서 되게 데이터가 체계화돼 있어요. 다육식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캠식물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비대하게 액포가 특수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빼고는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물을 주거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도 영양이 많으면, 그 다음에 퇴비도 영양제고요, 분변토도 영양제거든요.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물을 줄 때마다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에서는 영양제를 저는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많이 주면 안 자라는데 칼슘보다는요, 금다육이는 기준으로 제가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보증성분만 있으면 제가 상담은 가능해요. NAB17보다는 MG가 추천을 드려. 성장기 기준 NAB MG.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빨간색 NE17이 더 나아요. 칼슘이 19%고 Mg가 12%인가 그래요. 대신에 Mg는 마그네슘이 17보다 더 많아. 그런데 지금은 성장보다는 병을 예방하는 데 목표가 뒀기 때문에 빨간색 NE17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주는 간격은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봄에 한 2, 3회, 가을에 한 2, 3회, 그 정도 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주면 안 자란다는 것도 조금 와전된 겁니다. 칼슘이 물론 이제 특정 칼슘에 대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염화칼슘은 다육이 쪽에서는 뭐 추천도 안 드리지만 사용도 뭐 잘 안 하죠. 이거는 일반 작물에서 염화칼슘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 가끔씩 활용하면.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산칼슘, 일반적인 시중에서 판매되고 NF 시리즈 같은 그런 성분으로 들어간 칼슘은 칼슘이 19%, 20% 내외에서 준다고 해도 억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어린 묘, 작은 애들, 그래서 제가 MG를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NF MG를. 그럴 때는 작은 애들 위주로, 금땡이는 성장기에.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칼슘이 아니고, 칼슘은 세포벽, 주 목적은 뭐 신호전달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목적은 병 예방, 잎을 짧게 만들고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칼슘은 효과가 적어요, 그런 목적에서는. 그런데 NE17도 마찬가지고 NE-MG도 마찬가지고, 칼륨 또는 칼륨하고 인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성분이 되게 높거나 자주 주면은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본인의 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MG가 어린묘나 금땡이의 성장기는 맞고요. 다만 성장이든 뭐든 여름에는 그래도 잘 안 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NE17이 더 효과적이다, 여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돼. 처서를 기준으로 8월 23일, 24일, 8월 중하순이죠. 하순쯤이죠. 그때 찬바람이 올라온다는 기준 하에 지금 거의 약 한 달 남았죠. 굶겨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굶기셔도 되고, 물을 주시는 분들은 그 감이 있어요. 본인들의 그 감. 저희 오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그냥 터질라고 그래. 하지만 일부는 지금 제가 6월 달부터 굶긴 거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제가 굶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물 준다고 잘난 거 아니고,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상황에서 굶기고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굶겨도 아무 이상 없고, 이럴 때 굶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부러 몇 개 굶기는 게 있는데, 안 끊고 가시는 분들은 칼슘이나 칼륨이 들어간 다량 원소 또는 이제 킬레이트 처리되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칼슘제를 조금씩 타서 주시는 것도 좋다. 다만 질소지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건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거면은 EM 같은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EM 같은 거를 활용해서 주셔도 좋아요. 이거 발효된 거, 원액 말고 그 가스 차게 해서 했던 거를 물에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합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뭐 안 넣으셔도 돼. 두둥. 25년 7월 30일에 매미가 그냥 신났습니다. 매미가 신났어. 엊그제 건너편 재배동 52도 찍었죠. 긴급 이불 내리고, 매장동은 이불이 없이 75% 차광막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어제 오늘이 최고 온도였죠. 한 47도는 찍은 것 같은데, 엊그제 영상에서도 요 뒤쪽 제가 제일 아끼는 대포매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은근히 온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때 47도, 45도 요 정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탄력 강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 9 정도 되고요. 얘는 10이 넘어요. 빵빵하니. 뒤에 본인의 집 교배종 누나 대빵이도 탄력 강도는 한 9 정도 됩니다. 9에서 10. 아주 깡깡하죠. 일부만 한 8, 9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엊그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거, 그 이후에 재배동 같은 경우는 NE17을 살포를 했고요.
영상 보시면은 아주 흠뻑 줬죠? 그거보다 더 많이 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좋으면은 맨날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관심 있거나, 본인의 집에서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영상에서도 제가 실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고온기다 보니까 자칫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먹는, 태워버리죠. 익어, 삶아져.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은 잘 안 해요. 단,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물을 안 끊고 계속 꾸준히 가시는 분들, 물론 물을 제가 전부 다 안 끊는 건 아니에요. 에오니움은 이제 슬슬 거의 다 끊어가고 있고요. 에케베리아, 특히 아가보이데스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고온기에도 저녁 온도, 새벽 온도도 뭐 25도 홀라당 지금 넘어갔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저희는 옛날부터 그냥 물을 계속 줘 왔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건너편 재배동은 엊그제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는 제가 근데 해조류 아니면은 요 대사활성제 요런 거 같이 섞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퍼펙트 톡 같은 경우는 효모도 있어가지고 미생물 활동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고요. 단백질 합성에 아주 좋은 성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당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다량원소도 일부도 있는데, 애들이 힘들 때 섞어서 살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로 근데 보통은 깨어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뭐 약해 피해 입었다든가 동해라든가 냉해 피해 입었을 때도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퍼펙트 톱하고 애닙칼슘, 애닙17칼슘을 같이 혼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면 삽목판이죠. 여기에 10리터, 물 지금 10리터예요. 물 10리터에 대사활성제 퍼펙트 톱을 10ml, 요 스포이드가 5ml 짜리죠. 그 자재방 보시면 있죠. 5ml 짜리를 두 번을 넣고 마지막에 칼슘을 넣는 건데요. 애니빌7 같은 경우는 제가 다량원소 칼륨이 있다고 그랬죠. 붕소가 당연히 들어있어서 칼슘 이동이 되게 잘 되죠. 그 다음에 가리, 칼리, 칼륨이 8%가 있어서 세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칼슘에 질소 성분이 뭐 15%, 10% 이상 있다, 그런 거보다는 질소가 없거나 질소가 애니빌7처럼 3% 정도 있는 상품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단단하게 세포벽이나 세포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가 많은 성분을 저면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질소가 없거나 질소가 적거나 칼슘이나 칼륨이 있으면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는 뭐 물 넣고 뭐 대사활성제나 뭐 해조 추출물 그런 거 넣고요. 마카디안 같은 거 스티뮤나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칼슘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리터니까 퍼펙트 톱을 10ml 넣고, 이거는 제가 타놨어요. 10g. 칼슘은 조금 적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g 타는 거를 부어서 저면 간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mm 짜리 스포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실리콘 아주 오래 가는, 지금 두 번 넣었어요. 두 번 넣었으니까 10ml가 들어간 거죠. 물 10리터에 10ml. 이 상태에서 골고루 저어주는데, 여기 지금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솔직히 되김에 많이 이렇게 젓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좀 넓은 큰 통에 이렇게 하실 때는 충분히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슘을, 이거 잘 포려지잖아요. 그냥 몇 번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효모, 비타민, 당,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슘, 애니빌7 칼슘하고 칼륨, 붕소,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젓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잘 저어주세요. 지금은 잎에다 두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저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불안정한 시즌은 맞잖아요. 화상 입으니까, 태우니까. 저면을 하시게 되면 물 수위가 반에서 넘으면은 한 20초 정도면은 여기까지 물이 거의 반이 들어가요. 반이 들어가고 몇 시간 담가 놓으면 위에까지 차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요맘때 물을 너무 흠뻑 안 주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20초는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너무 흠뻑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근데 옆에 초꼬맹이들 있죠? 요거 분갈이 안 하고 지금 5년 거의 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노피툼입니다. 코노피툼의 부르니움. 엄지손톱만 하죠? 이렇게까지 풍덩 담그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해주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이
코노를 담그는 시즌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너무 콩분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얘도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분갈이 안 하고 여기에서 요 작은 엄지손톱 높이의 이 화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볍게 이렇게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봄, 가을에는 뭐 오래 담가놔도 상관없죠. 얘도 마찬가지. 요 작은 분에서 지금 넘치도록 지금 시즌이 여름의 중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죠. 요것도 요 정도 담갔다가 빼서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그냥 이렇게 풍덩 담그는 거예요. 뭐 뿌리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너무 막 신경 쓸까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주 보셨죠? 이것도 5년 6년 분갈이 안 한 거, 엄지손톱 블레이프, 엄지손톱 낮은 화분에 손님분들 지방에서 오셔도 다 놀라시는 거, 이렇게 가끔 저도 칼슘 줄 때 이렇게 점액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시즌이 시즌인 만큼 가볍게 한다는 거. 선인장도 마찬가지. 나는 반만 조금 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 딱 보시면 절반 정도 있죠. 한 20초 정도면은 여기 정도 수위가 올라와요. 고온기에는 반의 반 정도나 반만 적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얘는 밑에 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의 반 정도 되네. 이 정도면은 얘도 마찬가지. 한 20초 정도면은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온기에는 사실은 물을 줄이셔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처서 때 이후에 찬바람 불 때 본격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희처럼 물을 안 끊고 더 단단하게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분들은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잎에 묻어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에는 금을 키우려고 따로 차강 안 하죠. 이게 강강에서 키운 금의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퀄리티 아주 좋죠. 이렇게 가볍게 저면해서 이렇게 꺼내 주시면은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45도 47도 하우스에서 키운 거예요. 뭐 특별히 차강 안 하고, 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면을 해서 가볍게 해서 꺼내 주시면은 좋습니다. 한 20초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얘는 너무 땡땡한데 탄력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요 정도만, 뿌리가 아마 얘도 가득 찼을 거예요. 가득 찼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줄 필요는 없고 요 상태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초 정도, 어우 무거워라, 10초 정도 담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위로 줍니다. 위로 주고, 아끼는 거는 저면을 할 수도 있는데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저쪽에 재배동, 저쪽도 비싼 거 싼 거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저면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 줘요. 위로 주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가끔씩 저면을 더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이래나 저래나 위에 뭐가 고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뭐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뭐 매니아분들, 다이가 되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저처럼 주고 그 차광막을 미리 덮으세요. 퇴근할 때 아예 덮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나 애들이 물이 좀 고픈데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단단한데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그럴 때는 NE17 칼슘하고 칼륨이 들어간 킬레이트 처리되고 붕소가 있어서 흡수율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죠. 칼슘은 사실 붕소가 거의 다 따라가긴 하는데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질소가 적은 거,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을 더 원하면은 대사활성제 퍼펙트 톱이나 또는 해주 추출물, 그거를 섞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뭐 섞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가끔씩. 지금 애들이 탄력이 조금 떨어질 때라, 그 다음에 최근에 저쪽 언니아들 몇 분이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그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에오니움도 다 되고 뭐든지 다 담궈? 제 생각에는요, 에오니움은 집중을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담궜긴 한데 에오니움은 특히 뽀니네처럼 고온의 하우스는 쉬었다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조금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커팅을 해서 가만히 놔뒀을 때 뿌리를 내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지금 물을 줘도 좀 빨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에오니움이 지금은 공기 뿌리, 기근 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이 필요한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있으면 뿌리를 막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온기는
나 자러 갈 거야, 나 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두들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밖에서 비 맞고 자란 애들은 그냥 뿌리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도 지금은 뿌리가 잘 안 움직일 때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에케비리아 종류가 그래도 뿌리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볍게 저면을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를 무리하게 일부러 담궈 가지고 뭘 타줘서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한 달 정도 굶겨봤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물론 요번에 더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은 9월 15일까지도 뜨거웠죠. 작년은 9월 15일까지도 뜨거웠는데 올해는 더 가봐야 알겠죠. 너무 그래서 물을 주시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면도 일일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각도를 요 각도로 해요. 물을 주실 때 아랫잎이 살짝 젖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가운데까지 물이 잘 들어가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거든요.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부어줘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분의 양에 따라서 뿌리의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은 내가 소량 키우고 아끼는 것 같은 경우는 저면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늦거나 좀 이렇게 빨리 꺼내곤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흠뻑 줘요. 그런데 제가 흠뻑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괜히 탈라면 저희 핑크 장갑 저놈의 시키 따라해가지고 그런 말도 돌아서 내가 스킬이 될 때까지는 천천히 달래듯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스킬이 그러하다면,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 그러하다면 물만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보충을 해주시면은 더 단단하게 돼서 세포벽이 더 튼튼해져서 병해에 병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는 식물 생리에서도 기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움직이다가 이거 칠 뻔했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씹혔네. 아이고 이래서 혼자서 한 손으로 영상 찍고 힘들어. 금땡이는 요거 이제 시간이, 저희는 강강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금이라서 차강을 안 하고,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색으로 아래에서 새카맣게 돼가는 거는 햇빛에 타는 일수 피해가 아니고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초 중순부터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양분의 공급이 최대한 이동이 되니까. 그런데 고온 다습기에는 확실히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등섬도 너무 녹색으로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엄지 손톱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화분에서 지금 수년째 자라고 있잖아요. 올해 6월 1일에 전부 다 분갈이는 해준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끔씩은 부족한 거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저면을 해주고 영양제를 NABH 칼슘 같은 거 위에다 주기도 합니다. 봄, 가을에는 뭐 계속 뭐 며칠 담가두기도 해요. 사실은 엄지손톱보다 더 작은 화분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천천히 이제 수위가 줄어들었네. 그때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면 관수하는 순서도 있다고. 어떤 것부터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라이브 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원리로 하면은 설령 뿌리에 깍지가 있어도, 뿌리에 균이 있어도 이동이 돼서 감염이 되거나 뭐 깍지가 옮겨 묻거나 그런 거는 없겠구나. 그 영상 한번 다시 지난 라이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온기에 뽀은인 하우스 겁내 오래됐잖아요. 애들 컨디션 이러니까 여러분들 키핑장 겁내 좋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된 하우스고, 옆에는 열섬이잖아요. 열섬 아스팔트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서 45도는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이런 데서도 관리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 키핑장에서도 잘 체크하시면서, 또 집에서 베란다에서도 잘 체크하시면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런 하우스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거의 최악의 조건. 그런데도 이렇게 애들 나름대로 깔끔하고 야무지고 통통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건 이제 자재방 보시면은 자재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